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을 다루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를 주목해봐야 합니다.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이는지 모르지만 내란 극복을 위해서라도 법원 개혁이 절실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니 또 다른 산이 앞에 버티고 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리 산 넘어 산이라도 지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란 극복이 만만한 과제는 아니지만 강고했던 한국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과정인 만큼 만만할 리는 없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어휴,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반가워서 어서 오십시오. 발음도 잘 안 됐어요. 네, 인권연대 회원입니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성남에서 태어나셨어요? 성남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네. 제 기억으로는 6살에서 7살 사이에 이주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네네. 또 이제 성남초등학교를 입학했고, 예,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6학년까지 다니다가 잠깐 이사를 갔다가 대학 때 분당으로 이사 왔습니다. 네. 분당 구미동 이사 왔다가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인데 그때 성남에서 사셨다? 네. 그럼 고향이 성남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맞네요. 네. 친구분들이나 저희 형님은 계속 성남에서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네. 성남 이제 기존시가지 수정구 중원구로 해서 많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분당구 같은 경우는 대학 때 네.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쭉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남에 사시는 거고요? 네, 지금은 판교에 살고 있습니다. 판교도 성남인 거죠? 네, 분당구 판교입니다. 네, 그 판교동입니까? 판교동도 있고 온중동도 있고 이제 이 신도시가 4개 동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타고 가면 판교 톨게이트만 알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근데 이게 판교동만이 아니라 운중동이라는 데도 있고, 네, 또 무슨 백현동, 백현동, 한평동. 백현동이 뭐에 나오는 그 백현동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장동은 어디 있습니까? 대장동은 제가 운중동 살고 있는데 운중동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도 분당구입니까? 분당구입니다. 네, 조금 알겠습니다. 대장동 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성남 사람이라고 불러도 뭐 틀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살고 계시고 어렸을 때 고향 성남 사람, 성남 세대라고 해야죠. 성남 세대. 예, 성남에서 사실은 거의 뭐 초등학교부터 생활했으니까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분당이 없었죠. 네네네, 그랬죠. 예, 기존 시가지만 있었죠. 그럼 성남 사람이신데 그러면 성남을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살아본 입장에서 보면 성남 사람으로 보면 야, 성남 이거 한 두어 가지는 자랑할 만하다. 뭐가 있습니까? 일단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어떤 이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어느 신도시나 마찬가지로 하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서울보다는 압도적으로 녹지 비율이 높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인프라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 도로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쇼핑시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교통도 편리하고.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 그냥 만족할 만한 주거 여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굳이 다른 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공원도 많고요. 공원도 많고. 아침에 뭐 산책하거나 잠깐 운동하거나 뭐 산스장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도 많고. 그렇죠. 이제 그게 자연 환경이 매우 좋은데 네네. 사실은 그런 기반 시설도 있고,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중원구에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이라고 그러죠. 산업체라든지 막 이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런 직장인들이 많으면요, 아주 좋은 식당도 들어와 있고요. 맛집이 들어오죠. 맛집도 들어오고요. 뭔가 트렌디해요. 그러니까 도시가 젊은 거죠. 그런 곳이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성남이에요. 그렇죠. 자연환경도 좋고. 네. 그러면 분당 쪽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수정이나 중원 이쪽 약간 구도심이랄까? 옛날 성남 뭐라 부릅니까? 하여튼 기존 시가지를 기존 시가지. 예, 예. 그쪽 동네는 어땠습니까? 기존 시가지도 사실은 서울하고 접근성은 훨씬 좋고 거기도 이제 위례 신도시가 생기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주거지가 지금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산업단지가 있고 지하철이 통과돼 있고 거리상으로 네. 판교 테크노밸리나 분당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매우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요? 성남은 인구가 얼마나? 91만 정도 됩니다. 100만은 안 돼요. 90만. 100만으로 넘어가려고 했다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이제 좀 줄었다가 조금 있으면 100만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착공했나요? 아니면 뭐 진행 중인가요? 이게 이제 이 지역마다가 이제 쪼개서 이제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구시가지 쪽은 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겠네요. 분당도 그렇습니다. 분당도 예사가 좀 되니까. 그렇죠. 이제 90년대 아파트가 건립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건축이 가장 핫한 동네가 분당입니다. 살기 좋은 데다.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성남 사람으로서 보면 요건 좀 아쉽다. 그거 하나만 좀 붙이면 좋겠다. 아무래도 네. 교통 여건이 네. 서울보다는 조금 인프라가 특히 지하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역도 적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지하철역이 좀 깔려 있지 않고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중앙차로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나 승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여기 픽스에서부터 이를테면 광화문까지 간다 할 때 지하철도 좋은데 버스 타면요 계속 중앙차로로만 가요. 그렇죠. 하듯이.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네. 이제 뭐 갓길 옆에 정류장이 있으면 차가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중앙차로로 가면 그런 스트레스가 없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서울시가 그 지하철하고 버스 중앙차로제는 굉장히 선진적인 교통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하철 2호선 한 바퀴 돌리거나 이런 거. 그리고 지하철도 너무 잘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교통 인프라가 다른 경기도 지역보다는 그래도 지하철도 있고 뭐 도로도 넓고 좋지만 좀 서울보다는 부족하죠. 그러면은 만약 서울 시민보다 성남 시민이라면 차를 더 쓰게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서울은 뭐 서울 안에 자족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지하철 버스로도 괜찮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경기도에 있을 때 네. 그 판교 지역에 판교 테크노밸리에 여러 IT 기업이 있기 때문에 화성이라든지 광주라든지 과천이나 의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광역버스를 타고 판교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망이나 교통 시스템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사실은 서울시의 행정권이 강해서 그런 구마다의 그런 협업 행정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시별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역할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광주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약간 좀 따로 국밥처럼 그런 교통 체계나 행정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교통이 조금 아쉽다. 그러다 살기 좋은 동네로. 아주 좋습니다. 교통만 조금 보완해주면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하철역하고 지하철 노선이 좀 확충이 되고 버스 중앙차로제나 또 요새는 노면 전차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뭐 노선에 따라서 좀 들어간다면 정말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오늘 방송 인터뷰 준비하면서 김지호 대변인 약간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직함이 있었어요. 예. 판교 입주 예정자 연합회 사무국장. 예. 2007년부터 9년까지. 이건 뭐예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한참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판교 아파트에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이거 약간 대박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건가요? 뭐 그냥 이제 제 살 곳이니까 네네.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한 10 지금 벌써 시간이 뭐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네네. 한 집에서. 20년 정말 전에 청약을 했는데 주거용이네. 됐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저의 전 재산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살 보금자리랑 관심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인터넷 카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여러 단지 사람들하고 같이 뭐 소통도 하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굉장히 재밌게 활동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일종의 지역 주민 운동, 지역 주민 활동 그렇죠. 같은 거네요. 우리가 판교라는 데 들어가 사는데 그냥 집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정보도 교류하고 네. 또 시나 이런 쪽에 얘기해서 이거 공원이 제대로 됐냐 네네. 이런 것도 생기는 모임. 그때 저희가 활동을 대단히 열심히 해서 네네. 지금 이제 서판교역이라고 네. 지하철역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어. 운중도서관, 네. 판교 청소년 수련관 밑에 보면은 수영장이 있거든요. 어. 그것도 그때 다 반영된 것들이요. 와. 그러니까 판교라는 신도시가 굉장히 높은 네. 그런 개발 이익을 이제 얻어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신도시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을 낸 거죠. 지하철도 좀 건설해 달라. 여기 도서관도 지어 달라. 그다음에 여기 수영장도 지어 달라. 이제 다 사실 지역 주민들 입장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애들 요구들을 데리고 해가지고 도서관 많이 반영시켰고 뭐 방음돔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그러고. 반영됐어요. 잠깐 서판교역. 네. 그다음에 도서관 이름이 뭐라고요? 판교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판교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그다음에 이제 운중 도서관. 운중동에 있는 운중 도서관을 활용하시는 평소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김지호라는 세 글자를 떠올리셔도 되겠네요. 운중 도서관 대단하네요. 이제 건립을 해갖고 네. 이제 개관식을 할 때 어. 제가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님으로부터 그때는 그냥 시민이었는데 네네.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와. 이 아니 거꾸로 안 해요? 시민들이 시장에게 감사패를 주는 게 아니라 뭐 왜 감사패를 준 거예요? 아니 이제 이런 운영 그게 이제 생길 수 있게 저희가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서명도 받고 뭐 땅을 찾아오라 그래서 저희가 막 땅을 막 여기다 지으면 어떻겠냐 제안도 하고 결국은 이제 도서관 계획이 없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운중 도서관이 건립돼서 시장님이 그때 감사패도 주셨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야 운중 도서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인연은 그때 시작된 겁니까? 이제 뭐 2008년 네네. 요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한참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한참 활동할 때 판교를 막 한번 살려보자 이럴 때. 네. 한참 활동할 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때 이제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어요. 네. 그때는 근데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떨어졌네요. 네, 낙선하셨고 네.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시는 동안에 뭔가 이제 저희 뜻하고 다른 그런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을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셔서 그때 이제 처음 했을 때는 저희가 좀 낙선 운동을 했죠.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우와, 브라보. 그 사무실 찾아가서 야, 근데 항의도 하고. 재밌다. 김지호 대변인도 재미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재밌는데 사실은 안 좋은 사이로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소통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저희도 이제 어떤 실력 행동을 한 거죠. 이렇게 뭐 연설을 한번 쫓아가서 막 야유를 얻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싸움인데 와.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당시 분당갑 후보가 네. 굉장히 저희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으셨대요. 그렇겠네요 동네에서. 그래서 막 현수막도 다 교체하셨어요. 어. 저희가 반대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 현수막을 다 걷어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난 지금. 결정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거는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시키는 낙선 운동으로 처음 만났다. 그때 근데 조금 이제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심하게는 안 했는데 네네. 이 주민분들은 좀 흥분하셔가지고 많이 좀 항의를 심하게 하셨어요. 네. 아니 뭐 이해가 걸리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2010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네네. 그 전에 본인의 어떤 참모들을 저희한테 먼저 보내더라고요. 어. 왜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또 본인 낙선 운동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서 뭐 애로사항이나 공약사항을 물어보셨고 그거는 좋은 태도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40개 정도 되는 판교 신도시 현안을 적어서 드렸죠. 마을별로. 마을이 4개였으니까 마을별로 딱 적어가지고 한 40개를 줬어요. 저희가 국민의힘에도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수용률 100%네요. 뭐
제가 볼 땐 한 90% 오. 빠진 것도 있어요. 네네네, 물론. 네, 뭐. 빠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반영을 했고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또 이번에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교류가 없었죠. 없었는데 성남시장 당선되고 나서 한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더라고요. 그 약간 놀라운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저희는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때는 뭐 이렇게 그렇죠. 당색이 지역, 없고 지역 입장에서 우리 얘기 잘 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전 시장은 어땠냐면요. 우리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전 시장 일단 이름 한번 기억. 이대엽 시장이라고 그 유명한 영화 배우 했던 분. 네. 뇌물 뭐 이런 걸로 네. 옥사하셨어요. 옥에서 돌아가셨는데 야, 인간으로서 좀 비참한. 옥사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찾아가면은 네. 그 층 하나에 전부 그냥 샷다를 이렇게 내리세요. 아예 그냥 출입도 못하게. 그럼 데모하러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예 몇 이제 몇 사람이 면담하자고 해도 전혀 뭐 면담도 없고 입주민들하고 만남도 없고. 어.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그 성남시청하고 분쟁이 심했냐면은 저희가 민원을 인터넷 민원을 하도 넣으니까 네. 저희가 뭐 성남시청 홈페이지가 막 다운되고 그랬어요 그때. 어. 그만큼 분쟁이 심했는데.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은 아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으로서 시장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게 일상적인 일인데 아예 차단해 버리면 사실 되게 열받는 그렇죠. 상태겠네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시장의 당선과 일단 뭐 당선도 축하하는데 공약을 다 반영을 해줬고 그 네. 공약을 지키니까 지킨다는 면에서 보니까 이분은 좀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시장과 공직자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러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쫙 봄눈 녹듯이 녹고. 그러면서 잘해주니까 일단. 그럼요. 그 굉장히 교류도 많이 하게 됐고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 좋아하게 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 근데 그 약간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도 자기를 반대하고 지난번 2년 전에 떨어뜨리도록 한 그런 사람하고 제가 떨어뜨린 건 아니죠. 그렇죠. 김지호 대변인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그룹이나 그거를 좋은 관계로 그렇죠. 변화시킨 거잖아요. 일을 중심으로. 근데 뭐 특별하게 저희가 친분이 있어서 관계가 그러니까. 변화된 게 아니라 네. 그 어떤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호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일 중심으로 일 때문에 호감이 생긴.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무슨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같이 일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그 정당하고도 연결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분당 갑 지역에서 디지털 소통위원장으로 이제 취미생활로 정당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본업은 아니고. 본업은 제가 이제 증권 관련 그런 개통 회사를 다녔고 네네. 뭐 일과 시간 끝나거나 주말에 이제 정당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민주당 활동.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성남시당 활동이요. 시당은 네. 도 차원에서만 있고 이제 뭐 지역위원회, 분당갑 네네.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아, 그래서 거기에 뭐 디지털 소통위원장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정당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2016년 정도 돼가지고 분당을의 김병욱 국회의원을 좀 네네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 선거 분. 캠페인으로 도와주게 됐습니다. 네. 거기 일을 돕다가 네. 이제 김병욱 의원님이 당선이 되고 채용이 돼서 이제 국회 선임 비서관으로 한 2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럼 여의도 경험도 있으시네요, 풀타임으로. 네. 사실은 이제 뭐 지역 시민 단체 활동, 그다음에 지역위 활동 네.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과감하게 김병욱 의원이 발탁을 해서 국회에 갔는데 네네. 그때 이제 저를 이렇게 국회 생활을 안내해주고 교육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손낙구 보좌관님이라고. 사람이다 민주노총 대변인 우리 부동산 문제 전문가. 네. 지금도 이분이 국회에 이제- 계신가요? 예, 아직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훌륭한 분이죠. 제 이제 스승님이나 다름없는데 사수. 네. 2년 동안 아주 일일이 매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손낙구 씨 저도 잘 아는데 훌륭한 분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근데 좋은 정치를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병욱 의원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정무적인 부분이나 열정. 지금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죠. 정무비서관은 정무비서관 아무나 안 시킬 테니까. 정무비서관 가시는데 아주 이 에너지가 있으시고 그런 어떤 정당이나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한테 매일 잘 설명해 주셨어요. 항상 제 옆에서. 그리고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정말 대등한 파트너로서 동료로서 대접해주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김병욱 손낙구한테 많이 배웠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제 동료 중에 권모 비서관이라고 있었는데 여성분인데 이분한테는 정말 그 업무적으로 이분이 거의 국회에서 뭐 5손가락 드는 실력자예요. 가만히 있어. 그럼 엄청난데 의원이 300명이고 각기 한 10명씩 치면 3,000명 중에 5등. 거의 제가 봤을 와. 때는 가장 훌륭한 보좌관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이분 네. 굉장히 열정도 있고 이제 그런 분한테도 많이 배우. 그러니까 그때 뭐 제가 잠을 그때 한 3-4시간 뿐이 못 잔 것 같아요. 와. 매일 이제 그 분들 한 거 맨날 보고 배우고 이제 글 같은 거 베껴 써보고 그러면 따라 해보고 사실은 뭐 단박에 안 나와도 한 분기에 한 번씩 스스로 보면 쭉쭉 성장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막 스폰지처럼 쭉 이렇게 막 이게 흥미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정치를 제대로 쭉 이렇게 배운 거죠.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월급 받고 배우고 성장하고. 예. 와. 저 그때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네요. 되게 행복했고 이제 그렇게 한 2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2017년에 대선 출마합니다. 네네. 그때 이제 또 파견을 가서 2-3달간 또 그 선거 관련 업무를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2018년 경기도지사를 출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의원실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도지사 캠프로 간 거죠. 네네. 그때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는 게 뭐죠? 이제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네. 약간 비주류 후보로 당내에서 그렇죠. 몰려가지고 네. 어떤 그 보좌진들이나 선거 스텝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대위 구성 자체가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어요. 다 이제 와. 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성남시 정도의 어떤 이런 건 할 수 있었는데 네네네. 경기도지사만 해도 크죠. 광역선거 인구로 제일 크죠. 선거 예산도 27억이나 네네. 되고 엄청 큰 선거란 네네.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좀 경험 있는 보좌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성남시만 있고 옆에 용인부터 이렇게 쭉 가면 냉랭한 분위기다. 경기 아무도 북부 가거나. 오지도 않고 저도 이제 뭐 이재명 캠프에 간다고 했을 때 네. 앞으로 여의도에 보좌진으로 다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협박 아닌 그런 위협을 뭐 이렇게 건너서 네네네. 전달받았고 실제로 당시에 원내대표가 제가 이 캠프로 갔다고 해서 네. 사이버 공격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자 테러를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근무했던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에 근무했던 의원실에 그런 근무 경력을 페이스북에 적혀 있는데 좀 삭제해달라. 와. 그러니까 그 의원실도 피해를 본 거죠. 항의를 받고. 그- 그만두고 갔는데도 그렇게 아니 그러면 일종의 집단적인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소위 86그룹이 뭐 그런 거예요? 뭐예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참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다는 분들이 뭐 이렇게 카톡방이나 이런 데 몰려다니면서 좌표라 그러죠. 네네. 좌표를 한번 찍으면 가서 막 없는 말도 만들어서 공격을 할 때니까 그거를 당하셨다 살벌. 네, 그때는 엄청 많이 제가 당한 거예요. 네네. 그럼 선거 치르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선거 치기도 어려웠죠. 네. 그러니까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마타도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후보로 이제 이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네네. 이겼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도 후보를 교체해라. 우리 후보가 아니다. 후보를 교체해라. 그런 요구도 많고.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 싫다는 건데 왜 싫다는 거예요? 당시에 경쟁자가 굉장히 문재인 정권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그 전해철 의원이 네, 잘 압니다. 전해철 경기도당 변호사. 위원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도지사 후보로 나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심판이 선수로 뛴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선하는 기간에도 거의 경기도에 있는 기초 시의원, 광역 시의원의 90% 이상이 전해철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기기 어려운 당내 선거에서 사실은 구도로 보면 이기기 어려운 거였네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게 이제 뭐 근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시민적 지지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거 말고 구도. 그렇죠. 구도로는 그런데 이미 이 선거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대선을 치르면서 그 그렇죠. 인지도와 지지율이 압도적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전에 남경필 지사와 굉장히 라이벌전으로 토론도 하고 네네. 굉장히 치열하게 그냥 이 라이벌전을 한 거야 이미 언론전을. 체급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언론전을 한 네,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이나 일반 당원들은 전해철 의원을 몰라요 일단. 그렇죠. 눈에도 안 알지도 들어오죠. 못하고 네, 맞아요. 네. 남경필의 라이벌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라이벌은 남경필이다. 이렇게 거의 인식이 낙인이 된 네, 상황에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렇게 지지 선언을 해도 그냥 다들 관심이 없는. 어. 그러나 저희 캠프는 지금 힘들죠.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예, 실무적으로도 실무자도 없을 정도라면. 고립감이 들고. 그래가지고 선거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가 되고 그때부터 같이 일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어디서 어느 비서관으로. 와. 근데 비서라는 게 뭐 공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보통 보면 비서는 정말 측근이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될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그 능력 위주로 인사하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비서관이 계속 있기도 힘들어요. 어. 왜냐하면은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네. 일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못 버티면 나가는 거고 오. 버텨야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잘못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 네. 개방된 인적 구조를 많이 쓰는 겁니다. 어. 항상 기회를 주고. 와, 보통 비서실에서 못 견디다가 하면 갑질하거나 뭐 괴롭히거나 그렇죠 무슨 성추행을 하거나 이래서 못 견디는 얘기 많은데 여기는 전적으로 일이네요. 그냥.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일.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이 일하면서 그냥 뭐 행정 책임자 또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뭘 배우셨어요? 제가 이제 경기도에 가서는 이 경기도 직원이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10,000명 가까이 돼요. 네네. 산하기관도 10,000명 정도 되고요. 소방관들도 그 정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한 3만 명 되는 큰 조직에 처음 가본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수뇌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선배님들은 이미 8년 동안 성남시청에서 몇천 명의 공직자와 일해본 노하우가 이재명 도지사도 있고 네. 우리 선배님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선배님은 어떤 분들? 이제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예, 직접적으로- 정진석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네.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해가지고 네, 네, 네. 예, 그런 선배님들한테 많은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그런 정당 활동 네. 그리고 한 9명에서 그런 보좌진이나 작은 그런 국회의원실에만 네, 일하다가 뭐 몇만 명이 와. 있는 그런 큰 조직에서 일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데 얘기 들어보면 김지호 대변인은 어느 일터가 하나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정무적으로 이게 큰 조직은 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네, 네. 시스템을 짜야 돼요. 인사라든지 그게 이재명 도지사에게 배운 거예요. 시스템으로 일한다. 배우기도 하고 제가 많이 시험도 해봤어요. 네. 제가 많이 그런 시스템도 짜보고 그러니까 저는 좀 젊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도 이재명 도지사가 매우 바쁘셨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또 막 그때도 엄청 괴롭힘을 당해서 재판도 준비해야 되고 도지사 시절에도 소위 리스크, 사법 리스크 같은 거로 재판을 법정을 다녀야 당선이 되니까 더 세게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아쉽다. 그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쉽다. 네.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민주정부의 광역단체장으로 임명됐는데 들어서자마자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 선거법 위반 네. 뭐 이런 걸로 그냥 이게 사실은 코에 걸면 코골이 괴롭히고. 이월령 네. 비월령 이거 가지고
기소한 다음에 망신 주고 네네. 이거를 3년 동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바쁜 이재명 도지사. 아니 그러니까 또 본인 행사도 많아요. 그렇겠죠. 일정도 많고 그리고 네네. 비상걸리면 또 출동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 행정을 하는데 어. 저는 이제 아침 이제 한 7시에 출근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7시에서 한 8시까지 이제 도지사한테 보고되는 업무 보고가 한 이래요. 이거를 이것저것에서 들어오니까요. 속독으로 1시간 동안 보는 거죠. 와.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적고 막 이게 재밌어요. 그걸 아니 진짜 대단하신데 그걸 재밌다고 생각하면 아니, 얼마만하게 재밌고 탄력이 붙는데 내가 이걸 다 해야 아니, 돼라고 아니. 생각하면 이거 막- 네. 뭐 이 정보가 엄청 많아요. 그걸 쫙 읽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비서진 회의가 8시부터 9시부터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막 그 비서진 회의 때 1시간 동안 토론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건 보고할 건 막 아니다. 이거 좀 개선해야 되고 막 이런 거다. 아침부터 긴장이 이만큼 높네요. 네. 그리고 이제 9시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방침을 받죠. 네네. 방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전해서 물어봐요. 이건 왜 네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좀 와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우리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밀 수 있고 도지사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런 네. 걸 추출해냅니다. 와. 뭐 한 하루에 4개, 5개. 네네. 그걸 가지고 제가 현장도 가고 오. 막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방침 결재를 받죠. 그리고 이제 도지사님한테 보고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네. 이런 분 했을 때 이거는 도지사님이 좀 소셜 라이브도 해야 되고 도정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밀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네네. 그럼 이제 그걸 방침 결재를 받으면은 요걸 가지고 소셜 라이브 회의도 하고 네. 지금 이제 국무회의처럼 네네. 하는 거예요. 오. 일주일에 2, 3회.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군요. 그때부터 막 엄청 그런 걸 한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좋다. 그럼, 네. 그럼 국회로 가서 국회 토론회예요. 오.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국회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막 논쟁이 붙어요.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뭐 MBC 가서도 토론하고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슈화 될 수 있게 키우는 거죠. 네. 광고도 태우고 막. 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생활했어요. 네. 그 뭘 배우셨어요? 이재명 도지사에게는. 행정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게 네. 이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그 공직자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 지도자가 원하는 그런 도정의 방향이 뭔지 분명해야 되구나. 네. 이 조직이라는 건요. 아부하고 매간매직하고 뇌물 주면요. 다 사람들이 뇌물 주고 승진하려고 해요. 근데 조직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을 우대를 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바뀌어요? 바뀌어요. 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보고를 한 사람 중에 저희가 잡아내서 네. 정말 괜찮은 안을 가지고 온 사람이면 저희가 진짜 결제도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 걸릴 거 제가 들고 다니면서 대신 결제 받고 있습니다. 막. 길거리에서라도 받는다. 저기 뭐 1시간 만에 다 받습니다. 또 빨리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받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소셜 라이브. 되게 역동적이네요. 막 소셜 라이브 하고 막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했던 사람 다 승진하잖아요. 승진하고 상도 받고 그 조직에는 막 사람도 막 이렇게 조직에서 막 챙겨주고 이런단 말이죠. 약간 그러니까 분위기가 들썩들썩 이러네요. 그럼 완전히 이 일을 잘하고 이러면 비서실에서 막 영웅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 김 국장 최고다 막 이렇게. 그렇죠. 막 한마디로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면 출세를 하는 거야.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말도 안 했는데 엄청 막 자기네들이 그거 보고 따라 해가지고 일을 만들어 갖고 오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었어. 그걸 배우셨다. 네. 와, 김지호 대변인은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정을 배웠다. 그렇죠. 행정을 시스템을 배웠다는 6글자에 많은 게 담겨 있네요. 이게 사실은 작은 조직, 그러니까 작은 조직은요,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큰 조직은 제가 보니까 기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부를 하고 뇌물을 먹이고 그런 조직은 썩어가는 거고요. 네네.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을 우대하면
그냥 그 몇만 명이 알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일하고 막 만들어 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머리 좋고 뛰어난지 그때 알았어요. 막 상상도 못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 자기 문제가 걸려서 그렇군요. 내가 사실 승진도 하고 싶고 좋은 의미의 영향력도 좀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공무원사의 그런 뜻을 쫙 뽑아내는 게 행정가다. 그렇죠. 공무원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디어 내 가지고 하는 거는요. 네. 대부분 그게 한계가 있어요. 네네 그렇겠죠. 이 행정 그 현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에요. 네.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예. 그 비서실에 정치인들은 제한이 있죠. 비서실에 갇혀 있는데 네. 뭘 알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정말 성과 있는 그러한 안을 가져올 수 있게 촉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소셜 라이브나 현장 탐험을 갈 때 제가 꼭 갑니다. 네. 그래서 점검하고 아이고 어느 팀장님, 어느 사무관님, 행정관님이 주무관님이 하셨군요. 항상 제가 이름 같은 것도 적습니다. 적고 네. 근데 나중에 어떤 인사 처리되면 이제 선배님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과나 이런 했던 사람들 있으면 의견을 내라 그래요. 네네. 그럼 전 막 적고 막 이 사람은 이거 했다 저 사람 저거 했다 막 적어서 이 사람이 이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인사하는 건 아니지만 막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했던 일을 막 용비 어청 가지고 읊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잘 돼. 왜? 다 다른 사람 다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아주 잘 되고 네. 홍보도 잘 되고 일하면서 보람도 있었겠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기쁨도 있고. 예. 야, 사실은 보통은 이제 뭐 내년에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뭐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들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잘 되니까 네. 잘 돼서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그러니까요. 와,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예. 그때 저는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화양연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너무 좋았습니다. 보람도 있고. 이래서 좋다. 예. 예를 들면은 수술실 CCTV 설치 정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그런 법안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만 있어요. 네. 그거 세계 최초로 입안했고 세계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아니 사실은 미국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걸 만들어냈다. 아니 그게 사실은 미국 그게 얼마나 그러면 미국은 선진 사회가 아니라서 그거 못합니까? 아니에요. 각자의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도에서 처음에 경기도 의료원을 어렵게 설득해 한번 해보고 그 해본 거가 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그 환자들의 95%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죠. 거기는 뭐 당연히. 그리고 그 성공을 가지고 5개 경기도 의료원에 퍼뜨리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잡은 다음에 정책을 아주 다듬어 가지고 완성시킨 다음에 법제화까지 성공시킨 거죠. 이게 사실은 수술실 CCTV를 법제했다면 우리나라에 이해가 걸려 있는 법안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보고 그렇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또 다시 숙고해보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자꾸 시간을 이거 좀 숙성시켜야 된다. 숙고해야 된다.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괜히 진짜 막 시행착오를 겪고 좀 이게 완성시킨 다음에 이렇게 가야지 거꾸로 당해요.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그 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고할 필요가 있고 뭐 해라. 이게 제도라는 게 완벽하지 않아요. 처음 이게 그렇죠. 하다 보면 막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범 사업, 설레라고 그러죠. 한번 해보고 완성한 다음에 실행해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빨리 한다고 뭐 좀 늦게 한다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섣부르게 추진하다가 적폐한테 되치기 당해갖고 민주 정권이 무너진 게 여태까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그럼 아까 갑자기 오랜만에 듣게 된 이름 이대엽. 이대엽 씨는 성남시장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2번, 8년. 그럼 이대엽 8년 동안 성남이 꼬꾸라졌던 건가요? 이대엽 8년 동안 뭐 나름 판교 신도시 개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호재는 있었는데. 기업을 유치한다는 면에서 보면은 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네. 개인 비리가 너무 많았어요. 예, 뭐 시장 자리를 막 착복의 자리 이렇게 예, 생겼네요. 이제 대부분 그런 어떤 지자체 장이 돼서 허가권을 가지고 네네네. 개인적인 이권이나 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업가들하고의 결탁 네.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처벌받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저 감옥에서 사망할 정도로 비참한 삶이잖아요. 옥사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 때 8년 동안 해가지고 좀 올라왔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거야 늘 같겠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 단체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탄력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한 8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 국힘 이렇게 갔죠. 시장이 네. 둘 다 유명한 분들이 가긴 했는데 좀 8년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그냥 전 서울 시민이지만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워낙 유명했고 네네. 선진 행정에다가 홍보도 잘했기 때문에 그 그늘을 못 벗어나다 보니까 현 시장도 그렇고 전임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빛이 바라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네. 그 전만큼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컴플렉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던 이 시정의 주인공은 네. 뭐 시민일 수도 있지만 공직자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대부분 그런 선출직 하신 분들 공직자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이제 뭐 측근들도 그런 경험이 없고 작은 조직에만 네네. 일하다가 큰 조직에 오면은 사람을 못 믿고 어. 그러다가 서로 오해가 쌓이고 네. 근데 뭐 동료들끼리 어떤 합의 맞춰져서 신바람이 나야지. 저는 사실은 경기도에 근무했을 때 내가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매니저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우리 도지사하고 소통을 잘하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승진하고 출세하게 도와주는 매니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비서실 이런 데서 일하면 저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갑질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합니다. 네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뚜렷이 해야 되는 목표가 있으면은 그럼요. 세게 이렇게 압력을 네네.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우리와 이렇게 같이 손잡고 일하는 공직자들이 좀 잘 되고 네네. 보람 있고 좀 말 한마디라도 좀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성남시장이든 경기도지사가 일선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그런 마음을 보내주면 그렇죠. 이게 꼽힌다 이거죠. 마음만 보내면 안 되고요. 물론요. 인사하고 반영. 포상에 반영을 해야죠. 말만 하면 안 돼요. 네, 물론요. 마음도 가고 실질도 가고 그래야지.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니 잘해줘야 돼. 네. 잘해주고 항상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좀 아니 어떤 조직은요 이 시컷 했더니 누가 너보고 이런 일을 해오라고 왔어. 네가 책임져.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 뭐냐면요 공무원들이 막 덜덜덜 떨어요. 이거 했다가 우리가 나중에 뭐 소송이라도 걸리든지 리스크가 노출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러세요? 저한테 결제 보고 올리세요. 저한테 모든 책임을 다 미루세요. 이래요. 내가 결제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 법적인 책임들 저한테 다 미루세요. 근데 이건 해야 됩니다.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용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그 대통령은 그런 좀 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수수시 CCTV, 네네. 그다음에 아파트 원가 공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물어봅니다. 대통령님한테. 도지사님한테. 이거 근데 하면 의사 단체에서 쫓아갖고 낙선 운동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건설 단체들 이거 그쵸, 막 이 힘세죠. 뭐 벌떼 입찰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하면은 엄청 싫어합니다. 얘기하면 김비서관 그냥 내가 욕 먹으면 돼 그냥 해 그러더라고. 우리한테 기회야. 내가 욕 좀 먹지 뭐. 나는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야.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합니까? 하다못해 그 개고기 금지 그것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니까 그 6개월 업체에서 와갖고 경기도청 유리창을 다 깨고 간 적이 있어요. 아유. 그리고 이제 대선 때도 쫓아다니면서 항의하고
이제 그러한 어떤 이익단체들의 압력이 있을 때도 바람막이가 돼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너보고 그런 거 하라 그랬어. 난 사람들하고 싸우기 싫은데 그 대표적인 게 계곡 평상 철거입니다. 네. 그거 철거한다고 하니까요. 처음에는 민심이 위반됐다. 이거 뭐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 다 지겠다. 다 항의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도지사 이거 그럼 내가 가서 지휘하겠다. 내가 그 상인들하고 만나겠다. 그런 게 용기 아닌가? 그러니까 용기기도 하고 사실 그 위험 리스크가 전면화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근데 안 피하더라고. 내가 사람들 만나 설득하겠다. 와.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온 거예요. 네. 자기가 직접. 왜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막 따지러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 그렇죠. 네, 피하고 왜 이런 거 했냐. 네가 가라.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면에 있어서 몸을 안 사리고 이런 거는 내가 처리해야 된다. 코로나 방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신천지 이만희 그 뭐 교주. 그 뭐 컴퓨터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만희 교주의 어떤 그런 코로나 검사를 하려고 우리가 처음에 공무원 보냈어요. 네. 또 공무원들이 못 하겠대. 못 들어가겠대. 네. 그럼 내가 도지사가 들어가니까 당신 따라와. 네. 해가지고 그냥 탁 쳐들어간 거죠. 네. 그런 결단력이 좀 있었다. 근데 위험하기도 한데 그렇죠? 정치적으로 손해일 수도 있는데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면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계산은 안 하신 거야. 내가 이게 꼭 필요하면 하는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러면 김지호 대변인은 정말 중요한 걸 배우셨네. 맥락,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공직자의 태도. 그렇죠. 와. 저는 사실은 대통령님한테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선거 캠프 간다 이재명 캠프 간다 그러면 다 피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 없어.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엑기스로 다 배운 거죠. 네. 그런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동료들은 다른 건으로 많이 바빴고 네. 저도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저는 이제 국회에서 좀 배웠던 네, 그게 네.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계속 이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저는 이게 흥미가 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나 처리하려면 벌써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데 네. 경기도청에 가니까 한 3, 4일 만에 해결되더라고요. 말만 하면 다 돼. 와. 진짜 얼마나 빠른지. 맞는 거면. 예. 네. 와. 아니 막 이거 저기 뭐야 국회에서 하면은 질의하고 답변하고 뭐하고 설명하고 이러면 6개월 1년 걸려요. 네네. 근데 그냥 경기도에서는 뭐 빠르면 3, 4일 뭐 늦으면 한 달 막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처리되는데 야 이거 속은 시원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 일을 하시고 일종의 시민운동, 시민활동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 경험도 하시고 물론 개인적으로 직장생활 이런 것도 네. 하셨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에서 제대로 배운 분인데 이런 분도 역할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원칙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현실 정치인이 있으니까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저는 네. 어쨌든 이제 좀 종합행정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주도를 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은 저보다 좀 연배가 10년 정도 위시거든요. 네. 또 거기에 맞는 감성과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그분들이나 선배들보다는 좀 신세대잖아. 뭐 저도 이제 아니, 50이지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될 때 몇 살이었죠? 그때 이제 40대 때죠. 그러니까 더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좀 어느 정도 독립을 해서 네네. 제가 좀 이제 제 동지들, 스태프들 또 그런 걸 따서 이제 좀 자유롭게 네네.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좀 문화도 만들고 싶고 후배들하고 공직자들과 그런 어떤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대통령 옆에 끝까지 안 있고 따로 이렇게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냐. 네. 뭐 옆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네네.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정치를 배운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캠프 갈 때도 아무도 안 가서 간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룸이 넓어지잖아요. 네네. 어떤 독점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하고 쓸데없는 걸로 경쟁 안 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도자, 대통령으로 됐을 때
잘 아는 사람이 외부에서 자기 정치를 하면서 이재명의 또 다른 그런 정치와 세계관을 자기 색깔로 소화해서 넓히는 것도 하나의 또 영역일 수 있겠더라고요. 더 중요해요.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 같은 세팅된 데서 힘쓰는 자리에 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오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는데 변방에서 외곽에서 지평을 넓히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야. 저는 이제 경기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하실 때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으로 또 근무를 했어요. 네네.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뭐 비서관으로 활동은 충분히 한 거고 이제는 그래도 뭐 잘 아는 사람이 외부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뭔가 자기의 정치 영역을 만드는 것도 네, 아주 다른 정치 세력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도 저 조직은 좀 건전한 조직이구나. 훌륭하죠. 네. 다 대통령실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또 뭐 밖에 나가서 자기 정치하고 이거 건전하네. 저기는 좀 살아있는 조직 같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아니 같더라고요. 누구는 야전을 지키기도 하고 다 합동 참모 본부에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행정도 하셔야 되고 정치도 하시고 이러는데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건 뭐예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제 근본이 지역에서 시민 뭐 지역 정치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서 배운 그리고 당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녹여서 또 성남시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네네. 뭐 그때 정치인도 아닌데 맨날 그러니까요. 도서관 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하철역 지어 주십시오. 그 기본적인 애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성남시의 발전 뭐 이런 것을 좀 꿈꾸면서 또 동료들과 뭔가 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네. 경험도 없는데 국회 선임 비서관을 써주셔서 2년간 투자를 해서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 경험도 없는데 저를 도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해서 다양한 정말 행정 경험을 쌓게 해줬고 또 당까지 데려갔으니까. 전부 망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지사 비서실은 도정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뭐 많이 아쉬워하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사실은 배울 걸 다 배워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컸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같아도 그렇고 제가 만약 운중도서관을 짓는데 역할을 했으면 지나다니면서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뿌듯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그죠 뿌듯함. 그 뿌듯함이 약간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네. 그 경기도에서 그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이 지금 다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렇죠. 이렇게 뿌려놨던 것들이 예를 들면 뭐 경기 똑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 디메인딩 버스인데 네. 버스 노선이 없고 내가 앱으로 누르면 알아서 오는 거야 이렇게. 와. 15분, 30분은 왜냐하면 경기도가 넓기 때문에 네네. 도서 지역이 있어요. 네네. 농촌 지역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는 사실은 버스 노선이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네네네. 앱으로 키면 찾아오는 택시 같이. 와. 그런 걸 현대차 그룹하고 경기도에서 협의했던 거거든요. 와. 그걸 추진하다가 저희는 이제 대선으로 넘어왔죠. 이제 그게 지금 현 도지사의 경기 똑버스로 실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재밌겠다, 그렇죠? 아니, 그 살면서 우리가 어차피 한 생인데 보람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일한 보람을 하고 이 보람이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성남 시민이 함께 느끼고 경기도민이 함께 느낀다. 괜찮네요. 그 이제 저희가 와. 근무했을 때 네. 경기도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 행정으로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네,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이 경기도 행정을 배우러 오고 와.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에서 가면 어떻게 그런 생각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우리가 이제 전자정부라고 얘기하지만 네네. 어디 취직을 하거나 어디 입찰을 하려거나 서류만 40가지 50가지 내야 되고요. 네. 서류 준비만 1주 2주 걸려요. 인력도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본 거죠. 아니 그 서류가 다 공공기관에 있는데 왜 수요자가 그걸 또 다시 떼갖고 공공기관에 내야 되냐. 그러니까 다 낭비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니 그거 막 하루 맞아요. 이틀 직장 못 다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민원 서류 줄이기 와.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도에서 뭐 예를 들면 등본이나 이런 거 네, 내 거 다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자동화하고 그래서 행안부에 가서 어떤 서류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이런 걸 면제하는 그런 협의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당신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여태까지 이걸 제안하는 사람도 없었고 없었다는. 근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80년 가까이 됐는데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전자정부라 말만 해놓고 그냥 똑같은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서명만 하면 모든 게 통과될 수 있고 자동으로 서류를 안 낼 수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좀 약간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직이라는 게 그냥 자리고 뭐 자기 의시되고 자기 존재감 뿜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는 새롭게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분인데요.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30이 되기 전에 와 운중도서관을 세우자고 해가지고 또 실현한 정말 설레는 유망한 정말 앞길이 유망한 정치인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자신 있게 준비한 상품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만이 아니라 운전자 보험도 많이 가입하고 계시겠죠? 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문제없다? 아닙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또 매번 바뀌는 법과 제도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전화번호 메모해 주세요. 1644-1226, 1644-1226입니다. MSM 더블 케어. 와, 여러분 관절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연세가 드실수록 무릎, 허리, 어깨 관절이 쑤시는 건 뭐 나이 먹으니까 당연하다 여기지만 사실 관절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스픽스에서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한 필수템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명한 제약회사죠. 상하제약의 MSM 더블 케어입니다. MSM은 관절과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식약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한 기능성 원료입니다. 특히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MSM과 함께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까지 한 알에 담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관절 건강을 위한 더블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구매해도 넉넉한 3개월 분인데요. 스픽스가 특별히 1+1 구성으로 총 6개월 분을 준비했습니다. 6개월 동안 드실 수 있는 이 제품이요. 가격이 중요하겠죠. 단돈 59,900원입니다. 6만 원이 안 됩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 서둘러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하고요. 스픽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단순히 정치평론가가 아니라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동네에 김지호 있다. 김지호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대로 배웠다. 이런 얘기 많이 나눠보시고요. 왜 그런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뭐 혜택을 많이 받죠. 50분만 하자는데 그래도 1시간 했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상이 형 잘 있어요? 네?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누구? 진상이 형. 네, 에휴. 이제 영민이 형 씨 불쌍해가지고 내가. 자기 혼자 대장동 재판 자기 혼자 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판사도 검사도 그날 재판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하던 걸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편사부에서 누구도 관심 없는 제가. 근데 그러니까 정진상이는 이러다가 자기 재판 10년 하겠다고. 어? 아니 저 김용은 지금 항소심까지 끝났잖아요. 근데 정진상은 이제 시작도 안 했거든. 막 시작만 해서 답답해하더라고요.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뼈, 무릎, 허리 관리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바로 MSM 더블케어. 관절, 연골, 뼈 건강에 가장 좋은 원료는 MSM인데요. 고함량 1500mg을 준비했습니다. 관절, 연골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MSM 더블케어로 관리해보시죠.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 하나 사면 하나가 덤으로 갑니다. 59,900원으로 이 가격 놓치면 후회할 것이고요. 딱 준비된 수량 500세트만 선착순 마감합니다.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확인해주세요.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1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1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